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 10월 30일 일요일 오후 9시 25분인데, 이번 주도 이제 관심 종목들 좀 5가지 정도 가지고 찾아왔는데, 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 이렇게 5가지 가져왔거든요. IS 이커머스, NS, 대창스틸, KINX 3기 이렇게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비트컴퓨터, 그리고 YTN 이렇게 좀 보도록 할 거고,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나스닥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좀 상승이 좀 크게 나와줬죠. 앞전 음봉을 잡아먹는 큰 양봉이 나와줬는데, 그러면서 다시 5일선, 15일선을 뚫고 33일선 위로 지금 올라간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 역해된 숄더 바닥 패턴이 나온 건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이 구간에서 지금 이 구간을 일단 돌파를 해줬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좀 있었던 구간인데, 이 구간은 지금 돌파해준 모습이죠. 그러면 조금 더 단기 지금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을 이제 돌파해주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줄지 아니면 다시 저항 맞고 빠질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반등 나와주면서 국내 증시도 같이 올라가 줄 때 여러분들이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우하락하던 이 추세를 일단 돌파를 했다는 거, 그게 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구간 돌파해줬으니까 그러면 저점 이렇게 올려주고 있으니 이 우상향 추세로 가주는 그림이 제일 좋겠죠.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올려주는, 그게 아니라면 여기 위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위에서 그려주는 박스권 그림, 이 그림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닥이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겠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 다우랑 S&P 500은 반등이 꽤 크게 나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다우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주고 있고, 이번 주만 5% 상승을 했죠, 다우가. 그리고 S&P 500도 주봉상 이렇게 양봉 두 개를 띄워주면서 저번 주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고, 나스닥이 조금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이 지금 주봉상 지금 이 224일선에 지금 걸쳐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주는 그림이 나오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나스닥도 금요일 날 상승을 해주면서 그래도 양봉으로 캔들을 좀 유의미하게 만들지 않았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번 주에도 이렇게 좀 더 올라주는 그림이 나오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금요일에 나스닥이 좀 좋게 상승을 했으니까 여기서 약간 갭으로 이렇게 올라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 준다면 지금 단기 저항 라인 이 전저점 부근이죠. 이 구간을 일단 돌파를 해주는 그림이 한 번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수렴하는 추세를 위로 뚫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지지받으면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하락하는 추세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이탈했다가 다시 들어오고 뚫어줬으니 조금 하락이 나오더라도 여기서 리테스트 해주고 이렇게 가주는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렴하는 듯한 모습인데, 내일 만약에 갭상승 출발을 한다면 이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지금 이 수렴하는 추세를 이로 뚫어준다면 뚫어주고 지지받고 이렇게 가주면 조금 더 그림 나오겠죠. 좋은 그림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 단기 전저점 이 구간을 도전하려 해주러 가는 모습이 나올지, 일단 700포인트를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700포인트. 이 700포인트 정도로 일단 넘어가주는 그림이 일단 1차적으로 이번 주에 나오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 이렇게 5가지 좀 가져왔는데, 먼저 IS 이커머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IS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 어, 일단 기업 분석 리포트를 보면, 코스닥 유통 온라인 쇼핑 이쪽이죠. 말 그대로 이커머스 쪽이죠. 이커머스. 시가총액 2천억, 대주주 지분율 54%, IS 네트워크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해외 수입 대행 및 국내 업체들 입점, 전자상거래 사이트, 사업 운영, 그러면서 이커머스 인프라, 이렇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재무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일단 2년 연속 당기순이익 적자가 났었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는데 당기순이익이 흑자가 난 게 영업의 수익으로 어떤 수익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 이렇게 흑자가 났었고, 최근에도 지금 분기로 봤을 때 계속 적자 흑자가 좀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죠.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 폭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트 보면 지금 전체적인 차트를 봤을 때 이런 모양인데, 여기서 들어 올리고 눌러주고 이렇게 한 번 더 들어 올린 모습이죠. 그래서 이게 밥그릇 차트로 어, 어느 정도 대시세를 주고 세력이 이탈했는지 아닌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이 고점에서 최근에 나온 이 고점 부근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엄청 눈에 띌 정도로 이탈을 하진 않은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여기 앞전에 이 산에 있는 이 고점대 개인들의 매물을 만약에 소화한 상승 매집봉이라고 한다면 상승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N자 형태로. N자 형태로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세력이 들고 이탈을 했으면 아마 이동평균선도 깨고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기동 평균선들을 지켜주면서 물론 조정이 급등하고 좀 세게 나오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저점을 또 올려주고 있는 그림이죠. 단기적으로 저점을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그림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 수렴하던 이 추세를 위로 돌파해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유의미하게 들어왔고, 장기동 평균선 지금 정배열 상태고, 단기동 평균선들만 정배열 나면 모든 이동 평균선 정배열 만들면서 이렇게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구름대도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 구름대 라인이면서 최근 단기 박스권 상단 구간인 이 7,6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겠죠. 단기 저항으로 작용했고 뚫리기 전엔 지지 라인으로 작용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손절 라인 잡고 매매를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파를 했다는 건 돌파해주고 여기서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지만 눌러준다면 이 추세선을 한번 닫고 리테스트 해주고 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차 진입하시고 여기서 2차 이렇게 분할로 접근하셔도 괜찮지만, 여기 지켜주는지 보시고 이탈하면 손절을 했다가 이 아래 왔을 때 받으셔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전략은 분할 매수로 2번, 3번 정도 나눠서 진입을 하시던지, 단기적으로 이 손절 라인을 지켜서 매매를 하시던지, 손절 라인 이탈하면 자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추세를 뚫어준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다면 한 번 더 상승을 해주는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적어도 단기 고점대는 요 정도 구간, 이 앞에서 여러 번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 이 구간 8,6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열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 목표가로 좀 정하시고 단기적으로 매매가 가능해 보여서 이 종목도 가져왔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기동 평균선 정배열이 아직 꺾이지 않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동 평균선들만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바로 이제 우상향 해주는 그림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손절 라인은 짧고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가성비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NS 볼 건데, 최근 IS 이커머스가 특별한 이슈는 딱히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상승이 좀 나와준 모습이고, 다음 종목으로 이제 NS 보도록 할게요. NS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대사를 유사 종목으로도 관심 종목으로 이렇게 넣어놨었던 종목이거든요. 왜냐면 상장하고 눌러주고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한 번 더 들어올리고 눌러주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더 크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습이고, 이 NS 같은 경우에 딱 제조 뭐 전자 장비 기기 쪽이라고 하고 시총 한 1,000억, 1,100억이 조금 안 되는 모습이죠. 대주주 지분율 38%인데 원익 P&E, 원익 P&E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뭐 리튬 폴리머 2차 전지 양산용 공정 자동화 정비. 그러니까 2차 전지 쪽 장비를 만드는 회사로 보거든요. 그러면서 LG 화학이 고객사로 있는 모습이고, 재무도 매출도 뭐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에 지금 약간 적자 전환을 한 모습이긴 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재무가 위험할 정도로 안 좋은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근에 방금 말씀드린 이 대주주로 있는 원익 P&E, 원익 P&E가 원익 P&E를 흡수합병한다고 하면서 NS는 배터리의 디게신 공정 업체, SK 오늘 최대 고객사라도 2차 전지 업체인데 원익 P&E를 최근에 흡수합병하는 게 결정이 났다고 하죠. NS는 원익 P&E를 흡수합병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원익 P&E를 흡수합병하는 NS는 배터리 사업에서 생산부터 폐배터리 재활용에 이어 배터리 충전 사업까지 배터리 관련된 모든 사업을 지금 하는 모습이죠. 올라운더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최근에 이렇게 좀 상승이 나와준 모습인데 보시면 이때 2020년 9월이죠. 상승이 한번 나와줬는데 이때도 거래량은 오히려 이 앞쪽에서 터진 모습이고 고점에서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이 나오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좀 더 상승을 주면서 이 앞전 고점에 몰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 상승 이후에 어, 기간 및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보시면 이 약간 전체적인 차트로도 봤을 때도 바닥 구간의 위치까지 하락을 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원래 이렇게 우하락하는 추세 속에 있었는데 이 추세가 아직 진행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매집봉 다소 띄워주면서 바닥에서도 올려주고 매집봉 띄우고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지가 나오죠. 그러면서 한 번 더 쏴주고 그러면서 지금 딱 추세 상단까지 지금 저항 맞는 모습인데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거래량을 소폭 동반하면서 매집봉 띄워주면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 전고 언덕라인 급락 나오기 전 전고 언덕라인 이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몸통 종가 기준으로 앞에서 지지가 여러 번 나왔던 구간 그리고 뚫기 전에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을 다시 뚫어준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최대 9,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매하기에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래로는 손절 라인 짧고 위로는 수익 구간 크게 열려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다시 이 매집봉 근처까지 찌르러 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계속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급반등으로 이렇게 올려준다는 건 하락은 이렇게 나오는데 올라가는 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하락하는 기울기보다 올라가는 기울기가 세다는 건 그만큼 매수하려는 힘이 강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전고 언덕라인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진입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실제적인 상승이 조금 더 나와주려면 여기서는 지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러준다면 이 구간에서 받으시거나 아니면 현재 구간에서 진입하시되 이 구간 손절 라인으로 9,0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진입하셔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는 대창 스틸 보도록 할게요. 대창 스틸 같은 경우에 코스닥 제조 금속 및 광물 시총 600억 대주주 지분율 62%라 대주주가 좀 많이 들고 있는 모습인데 아마 아마 오너 집안 쪽인 것 같죠. 그리고 철강제 건축자재 가공 자동차 전기가전 건설 산업의 원자재인 코일을 자동화 기계 설비를 갖추고 원하는 규격으로 전단 가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재무도 매출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고 올해도 매출 괜찮게 나온 모습이죠. 벌써 지금 상반기에 2천억 달성한 모습이고 2020년도를 제외하면 재무는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그리고 차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장을 2014년도쯤에 했는데 이렇다 할 대시세가 안 나왔거든요. 2,500원 뭐 저점 뭐 코로나 때 물론 1,000원까지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이렇다 할 대시세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저는 이게 다 통으로 매집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아래에서 아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아래 파동 그려주면서 매집을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 대창 스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이슈가 있었냐. 최근 지진 관련 테마로 묶였더라고요. 그러면서 대장 지진 테마 보시면 대창 스틸 내진 설계가 들어간 이중 바닥재 뭐 어세스 플로어 뭐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지진 테마로 묶여 있는데 정말 이사리만큼 신기하게 어제 지진이 있었죠. 그러면서 지진이 있을 때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지진 테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진이 어제도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약간 감지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내일 또 좋은 흐름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일단 저는 지진이 나오기 전에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면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약간 이 구간이 이렇게 박스권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우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었고 코로나 이후에 우상향 추세 전환을 했었는데 최근에 다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를 제외하면 코로나 때 낙폭과대 구간을 제외하면 거의 바닥인 구간까지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이렇게 보시면 역헤드앤 숄더 패턴, 바닥 패턴이 지금 나온 모습이고 매집봉 띄워주면서 이 장대 양봉가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띄워주고 다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도 많은데 크게 이탈해주지 않고 지금 지켜주면서 다시 매집봉 띄워준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매집봉 두 번 정도 띄워줬는데 그 매집봉을 찌른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이 3,350원 정도 라인 이 구간을 계속 찔른다는 건 이제 양봉으로 한번 먹으러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은 약간 급락 나오기 전 저점 부근 이렇게 저점 부근 그리고 뚫기 전엔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 이 구간을 지금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2,850원 최대 2,8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종목도 가져왔고요. 어, 조금 더 눌러준다고 해도 한 이 정도는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 손절 라인 잡으면 마찬가지로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장기동 평선까지 길게 열려있는 구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에는 뭐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저는 이게 전부 다 통으로 매집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나중에 코리아 SE나 최근에 급등한 양지사처럼 어마어마한 대시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KINX라는 종목 보도록 할 건데 KINX는 뭐 코스닥 뭐 인터넷 서비스 이쪽인데 시가총액 2,500억 대주주 지분율 40%인데 가비아라는 회사가 지금 대주주로 있는 모습이죠. 가비아 자체도 지금 상장이 돼 있는 회사인데 그러면서 뭐 기업 고객 대상 B2B 인터넷 인프라 서비스 이쪽이라고 하는데 재무도 보시면 매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올해는 더 큰 매출이 나올 거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재무도 굉장히 깔끔한 모습이고 유보율도 굉장히 높죠. 이러면 무상증자의 가능성도 한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보면 2000 상장하고 나서 2020년 9월까지 어마어마한 상승을 했죠. 지금 이 대상승이 나오기 전 주가만 하더라도 만 원대인데 거의 10만 원까지 갔다 왔으니까 지금 엄청난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추세 우하락이 계속 진행되면서 바닥에서 다시 바닥 다지는 그림이 나올 만한데 지금 이 한 4만 원 정도 구간까지 하락을 하고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가 나온 모습이죠. 그러면서 차트 크게 보시면 단기적으로 저점 이렇게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추세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에 상승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큰 이슈는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보시면 최근에 이 시가 17% 여기서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장대 음봉이 나왔죠.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거래량 터진 거는 지금 이 구간까지 테스트를 한 모습인데 지금 이 구간까지 물려있는 개미들의 물량을 다 받은 거의 다 소화한 모습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매집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단기 박스권 상단 부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저점 올려주면서 원래 매집봉 띄우고 나서 다시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문배철강 최근에 관심 종목이었던 문배철강 네, 시가 이렇게 띄워주고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KINX는 매집봉 띄워줬는데 물론 매집봉 띄우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제 거의 17%대부터 저가 5%면 거의 23%가 움직인 모습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아랫꼬리로 지켜주면서 다시 올라오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아랫꼬리로 계속 지켜주고 있는 라인 이 정도 되는 모습이죠. 이 구간을 계속 지켜주고 있죠. 5만 원 정도 되는 모습인 것 같은데 5만 1,000원? 5만 1,000원 정도 되는 모습인데 아랫꼬리로 계속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지금 종가 기준으로 이 자리를 이탈을 안 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트 크게 보시면 뚫리기 전에 지지가 나왔고 뚫리고 나서 저항으로 작용했고 뚫고 나서 지지 라인 뚫기 전에 저항 뚫기 전에 저항 그리고 뚫고 나서 지지받는 구간 이 5만 1,000원이 약간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지켜주면 이 5만 1,000원대 구간 지켜주면 여기서 한 번 더 위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래로는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장 1차적인 목표는 이제 이 5만 4천원 장기동 평균선 근처 그러면 딱 여기 급락 나오기 전 전고 언덕 라인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도 올려줄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가져왔고요. 저도 이 종목은 사실 이렇게 앞에 장대 음봉으로 큰 매집봉 띄우고 올려주고 있는 종목은 저도 관심 종목으로는 처음 가져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제가 예상한 대로 상승이 나와줄지 하락이 나올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 종목도 움직임 나오는 거에 따라서 공부가 좀 될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일단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손절 라인이 짧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5만 1,000원 5만 1,000원대로 손절 라인으로 매매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 3기 보도록 할게요. 3기 3기는 코스닥 제조 자동차 부품이죠. 시가총액 1,600억 그리고 대주주 지분율 32%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전문회사. 이 다이캐스팅이 저도 무슨 작업인지 모르겠는데 알루미늄 쪽 뭐 회사인 것 같죠. 그러면서 자동차 엔진 변속기 그리고 현대기아 1차 벤더라고 해요. 3기 같은 경우에 재무는 보시면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좀 적자였죠. 2021년도 4분기에 엄청난 적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 다시 흑자로 전환을 해준 모습이고 유보율도 좀 큰 모습이죠. 괜찮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 최근에 상승이 왜 나왔나 하면 일단 현대기아 1차 벤더로 현대기아가 북미 시장 진출한다고 하면서 수혜감에 올랐었고 그리고 자회사로 있는 배터리 부품 전문 기업인 3기 EV가 상장 예비 심사 통과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3기 EV 상장 예비 심사 통과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혜 이러면서 배터리 부품 전문 기업인 3기 EV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금요일에 종가 기준 23%의 상승이 나왔는데 차트 크게 보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상장하고 파동 주면서 이렇게 우하락 추세 진행되다가 코로나 때 이렇게 강하게 들어올렸거든요. 코로나 때 여기서 1,000원에서 7,000원까지 거의 7배 가량 들어올렸는데 보시면 고점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들어온 모습은 아니거든요. 물론 여기서 분할로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이렇게 털고 나갔을 수도 있어요. 엘리어트 1파, 2파, 3파 이렇게 나오면서 털고 나갔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 세력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고점대, 여기 앞에 전고, 그리고 상장했을 때 당시 가격, 이 구간을 지금 분할로 지금 나눠서 개미들의 물량을 받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 이후에 또 우하락 추세 하락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렇게 추세 하락이 진행이 됐었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다시 저점 이렇게 올려주는 모습이죠. 저점 올려주면서 고점도 높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이 나왔다가 17%, 11% 이렇게 급락 주고 다시 급등을 해서 올린 모습이죠. 그러면서 장기동 평선 위로 돌파를 해줬고, 차트를 보면 좀 가까이서 뜯어서 보면 약간 이렇게 우하락하던 추세였는데, 이렇게 타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다시 또 저항 맞고 빠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저점을 올려주고 있죠. 그리고 돌파해서 슈팅이 나왔다가 재차 추세 안으로 들어왔다가 뚫고 리테스트 해주고 이렇게 올라준 모습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급등했고 급락했는데 여기서 다시 저항 맞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시 재차 이렇게 들어 올렸다는 건 여기서 이제 지지 받으면서 한 번 더 슈팅을 보여주려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가져왔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오는 조건이 이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해줬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거든요. 앞에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 그리고 급락 나오기 전 고점 라인, 이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으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 지금 구름대를 돌파해주진 못했는데, 수급 들어오면서 보시면 이렇게 급락 주면서 보조지표도 싹 다 시켜주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주면 보조지표도 이렇게 올라가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손절 라인 짧은 이 4,000원대 구간,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금도 진입하기에 괜찮은 위치인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종가 기준으로 이 정도 라인을 돌파해줬으면 4,200 한 4, 50원 정도, 이 구간을 돌파해줬으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기,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눌러주거나 아니면 바로 이렇게 쏴주는 그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손절 라인은 짧고 위로는 크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관심 종목들은 이렇게 5가지 봤고,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두 종목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비트컴퓨터 차트 보면 일단 댓글을 보니까 지금 9,000원대 진입을 해서 가지고 손절을 못해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9,000원대면 약간 주가가 장기동 평균선 라인에 있을 때 진입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손절하는 게 저도 어렵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차트는 이렇게 좀 많이 빠진 모습인데, 이 종목을 그러면 현재 어떻게 어, 좀 매매를 해야 되냐? 저도 그래서 이 종목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하락을 어디까지 했냐면 지금 현재 기준이죠. 4,800원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대상승이 나오기 전 주가 수준까지 지금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지금 아래에서 최근에 거래량 들어오면서 매집봉이 좀 뜨긴 했는데, 이때 위로 26% 찌르면서 거래대금도 한 200억 정도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서 이 장대 양봉의 시가 지금 이탈했다가 지금 이 구간을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건지, 이 구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시가 기준을 일단 지켜주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시가 기준 지켜주면서 매집봉을 한 번 더 띄워주거나,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다시 내려와서 바닥에서 더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렇게 더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추가 진입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적어도 일단 종가 기준으로 지금 이 구간, 여기 지금 일단 이 구간을 일단 1차적으로 돌파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급락 나오기 전 박스권 상단 구간이 이 구간 7,500원대, 앞에서도 지지와 저항 라인이 조금 위에 있긴 하지만 지지가 나왔었고 최근에 저항 맞았었던 구간, 이 구간 위로 일단 올라와주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바닥 구간에서 하락의 끝을
아직 모르는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시거나 물 타시는 건 조금 위험하다 생각을 하고, 오히려 이 저점 낮춰주는 추세에서 저점 올려주는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오히려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아니면 이 우하락하는 이 추세를 돌파했을 때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죠. 추가 매수를 하시더라도 이 추세 전환되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일단 비중을 지금 위치에서 늘리시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매매하기 괜찮은 위치에 왔을 때 적어도 추세를 돌리는 그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시는 게 좀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으로 YTN 볼 건데, YTN 같은 경우에 이미 최근에 급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때 벌써 3,000원대인데 8,700원이면 250% 이상 나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도 왜 이 종목을 놓쳤을까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데, 보시면 처음에 상승이 좀 크게 나왔을 때 9월 16일 기준으로 차트를 좀 볼게요. 9월 16일 9월 16일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이런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코로나 때 들어올리고 단기동 평균선은 이탈을 했는데 오히려 저점 올려주면서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수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었고,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을 단기 이 박스권 상단 구간을 몸통으로 돌파를 해줬죠. 근데 이 종목이 계속 보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서 진입을 하셨겠지만 왜 진입을 쉽게 할 수 없었냐? 고가 기준 22%인데 종가 기준 6%거든요. 종가 기준 6%면 등락률 상위 종목에서도 위에서 찾아지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등락률 상위에서 볼 수 없으셨을 테고, 오히려 거래량 상위 종목 전날 대비 거래량 상위 종목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39,000%가 터진 모습이죠.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보고 최근에 당일 고가 20% 종목을 지금 검색기에 넣어놨어요.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오늘 고가 20% 이상, 고가죠, 고가, 종가가 아니라 고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찌르고 빠진 종목도 검색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걸 돌파해준 모습을 보고 나 그러면 이거 3,700원 손절 라인으로 한번 사봐야겠다 하면, 뭐 이거 결론적인 얘기지만 이렇게 큰 상승이 오늘 기준으로도 이렇게 나왔겠죠. 지금 보이지도 않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미 매매 타점은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서 보시면 그리고 이 상승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 약간 올라가겠다고 지금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야, 나 추세 올리면서 이평 정배열 만든다. 그리고 올라갈 거야. 하고 이렇게 다 이동평균선 정배열 만들고 올라가준 모습이죠.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승하고 나서 차트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승하기 전 차트 모습이 어땠는지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하던 추세 돌리고 우상향하는 추세로 가면서 이평 정배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매수 타점은 여기가 됐던 걸로 볼 수 있겠죠. 이 단기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해줬을 때 이 구간이 오히려 이때 하루 이틀 전 후에 매수 타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기준으로는 지금 위로 찌르고 지금 조정받으면서 지금 고점도 낮추고 고점도 낮추고 저점도 낮추는 지금 이 저점도 낮추는 이런 추세 안에 있는 모습이죠. 보시면 이렇게 찌르고 누르고 찌르고 누르고 찌르고 누르는데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된 모습이에요. 그러면 간단하죠.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러면 이 추세를 돌파하고 눌리면서 잡으셔야겠죠. 그게 아니면 여기서 다시 저항 맞고 이렇게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이 상승하기 전 주가 수준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위로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와야 될 거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지금 진입하시기보다는 이 추세를 돌파했을 때, 그게 아니라면 이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추세 하단에서 상단 목표가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렇게 하락 주면서 지표는 좀 많이 시켜주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여기서 그러면 재차 반등해주고 올라갈지. 보통 구름대 앞에서도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내려오는 고점 낮아지는 이 추세부터 일단 돌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추세 돌파해준다.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추세 돌파하는지를 보고 매매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이벤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오늘 기사 하나만 볼게요. 영상이 오늘 좀 되게 굉장히 길어졌는데, 주간 증시 전망, FOMC 고용보고서 실적. 이번 주는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 고용보고서, 기업 실적 등 비이벤트가 많아 상당한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 주간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해줬고, 자이언트 스텝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나 소비가 경기 침체 우려에도 여전히 예상보다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반대로 생각하면 기업들의 실적이나 소비가 견고하다는 건 연준이 금리를 더 크게 올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주 2일, 수요일이죠, 수요일. 11월 FOMC 결과 금리 결정이 나오죠. 그리고 금리 이 인상이 나오고 파월 기자회견이 있겠죠.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12월 더 작은 폭의 금리 인상 신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피벗 가능성을 이미 시장에 충분히 신호를 준 상황에서 이를 되돌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파월이 분명한 신호를 주기 어렵다는 분석도 많다. 9월 지표가 뚜렷하게 둔화하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12월까지 연준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을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연준의 12월 0.75 인상 가능성은 40%, 0.5 인상 가능성을 48%. 비슷하게 약간 반반이죠. 12월에도 0.75냐, 0.5냐. 이미 11월은 0.75로 보고 있는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좀 이 미국 증시 주요 지표들 발표되는 거 좀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또 이제 제가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11월에 1일 날 화요일 날 이제 구인이직 보고서 쪽 있고 그리고 이제 PMI도 발표가 좀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게 수요일 날 FOMC 기준금리 결정이겠죠. 이게 0.75로 상승이 나오면 아마 시장에서는 큰 변동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목요일엔 이제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그리고 또 뭐 이런 모더나 뭐 이런 회사들 화이자 실적도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 좀 중요한 이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 실업률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러한 이슈가 있다는 걸 참고하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어제 좀 이태원 할로윈에서 좀 안 좋은 이 일이 있었죠. 약간 많은 분들이 압사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참 할로윈이 참 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저도 모를 정도로 저도 굉장히 놀랐고 추가적인 사상자가 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도 계속 뉴스를 보고 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요새 좀 계속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심란하실 텐데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또 매매도 하면서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